이번 주말에 집안 대청소 좀 도와주세요. 김장철인데 김치 담그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사돈이 이렇게 부탁했죠. 저도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렸어요. 어차피 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점점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나중엔 급한 일까지 뚝딱 해달라고 하더군요. 내일 손님이 오시는데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거절하자니 서운해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매번 해드리자니 제 몸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 장모님한테 잘해드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리고 장모님이 용돈도 주시잖아. 그러더니 며느리까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내일 우리 집도 좀 치워주실 수 있어요? 이때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내가 파출부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손자 생일 파티 준비를 부탁받았어요.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음식도 정성껏 차려놨죠. 손주 생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죠. 파티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며느리가 덧붙이더군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하고 가세요. 저희는 애들 재우느라 바빠서요.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이 집 가정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연하게 부려먹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이영자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이란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살아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낮에는 아파트 청소,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15시간을 일하면서도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친구들이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할 때도 전 일만 했어요. 너 그러다 몸 버린다는 주변 사람들 걱정해도 아들 대학 보내야지 어쩌겠어 라며 웃어넘겼죠.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무릎이 욱신거려도 참았어요. 내 아들이 잘 되면 그때는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란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5년 전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3년간의 투병 생활. 그 시간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올라요. 항암 치료비, 입원비, 약값.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빠져나갔죠.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약하고 심지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돈까지 다 썼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 전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 앞에서는 꿋꿋하게 버텼지만 속으론 앞이 캄캄했죠.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 하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다음 달까지 집 비워주셔야 해요. 재개발 들어가서.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당장 갈 곳도 없는데, 보증금도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그때 사돈 어른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사정이 어려우시다고 들었어요. 혼자 사시기도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도와야죠. 사돈 어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침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전셋집이 나왔어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전 울음이 터졌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린 적 없었는데 사돈한테 빚을 지게 되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사돈 어른은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갚을 생각 마세요. 그 대신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사돈 댁에 가서 간단한 집안일을 도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탁이 늘어났어요. 사돈, 내일 손님이 오시는데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돈,
이번 주말에 집안 대청소 좀 도와주세요. 사돈, 김장철인데 김치 담그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빚이 늘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이 이러더군요. 엄마, 장모님한테 잘해드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리고 장모님이 용돈도 주시잖아. 네, 사돈댁은 제가 일할 때마다 10만 원씩 주셨어요. 처음엔 받기 미안해서 거절했지만 아니에요. 사돈이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라고 하셔서 받게 됐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처음엔 고맙습니다 였던 말이 어느새 오늘은 이것도 좀 해주세요로 바뀌었고 감사 인사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한 번은 사돈댁이 친구들 모임에 내놓을 음식을 부탁하셨어요. 새벽부터 장을 봐서 잡채, 전, 갈비찜까지 정성껏 준비했죠. 손님들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데 사돈댁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떠세요? 맛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며느리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니 나중엔 어머니 내일 우리 집도 좀 치워주실 수 있어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어느 날은 손자 생일 파티 준비를 부탁받았어요.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음식도 정성껏 차렸죠.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며느리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하고 가세요. 저희는 애들 재우느라 바빠서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평생 고생하며 아들 키웠는데 노년에 와서는 사돈집 파출부가 됐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부스스한 머리, 거칠어진 손. 67년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나 싶었죠. 남편 잃고 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저 빚진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사는 내 인생이 한없이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나? 그날 밤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사돈댁에 가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빚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면서요. 더 서러웠던 건 추석 때였어요. 아들네 가족은 사돈네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대요. 전 혼자 집에 있다가 사돈댁 전화를 받고 또 달려갔죠. 사돈, 추석인데 음식이 부족해서요. 좀 도와주실래요? 사돈댁에서 온종일 일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송편 빚고.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식사하는 동안 부엌에서 설거지 좀 해주시겠어요? 가족들이 웃고 떠들며 식사하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나도 가족인데, 나도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은데. 어느 날은 아들 집을 정리해 주다가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어요. 큰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사돈부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엔 제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걸. 그냥 편리한 가사도우미일 뿐이라는 걸.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부스스한 머리,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는 대우인가?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더 무례해졌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가주세요. 저희 친구들 초대했거든요. 마치 식당 주인이 알바생한테 말하듯이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그 말투에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래, 알았어. 겨우 그 말만 하고 돌아섰지만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아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들은 장모님 편이었으니까요. 엄마, 장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제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죠. 제 고통, 제 서러움은 아무도 몰라줬어요. 무릎이 부어올라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지만 다음 날 또 사돈댁에 갔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사돈댁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돈,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시니까 이번에 대청소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는 대놓고 청소부 취급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또 거절하지 못했어요. 네, 그럴게요. 집에 돌아와 혼자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텅 빈 냉장고. 사돈댁에선 음식을 한가득 해놓고도 제겐 한 접시 내어주지 않았죠. 10만 원짜리 용돈 봉투만 쥐어주며 고생했어요 라고 했을 뿐. 그날 밤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남편, 당신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왜 나만 두고 먼저 갔어? 아침에 일어나 부은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또 사돈댁으로 향해야 했어요. 전화가 왔으니까요. 사돈, 오늘 김치가 떨어졌는데 좀 담가주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사돈집 머슴이구나. 아니, 머슴보다 못하구나. 머슴은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67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빚진 몸이니까. 그렇게 전 매일 제 자존심을 조금씩 버리며 살아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살아야 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돌봄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복순 어르신, 87세, 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전 또 다른 힘든 일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신 복순 어르신. 그분은 제가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셨어요. 차 한 잔 마시고 하세요. 급할 것 없잖아요. 사돈댁에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복순 어르신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나도 그랬거든. 그분의 따뜻한 시선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순 어르신과의 관계는 일이 아닌 정으로 이어졌어요. 청소나 집안일을 하러 갔지만 어느새 그분의 말벗이 되어 있었죠. 영자 씨, 오늘 밥은 먹고 왔어요? 이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사돈댁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아직이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게 뭐야, 같이 먹지. 내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그날 복순 어르신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울지 마요. 나도 다 알아. 자식들한테 섭섭한 거. 복순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죠. 그 후로 복순 어르신 댁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달까요. 영자 씨는 웃는 게 참 예뻐요. 자주 웃으세요. 복순 어르신 덕분에 전 서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사돈댁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었죠. 어느 날 복순 어르신이 이러시더군요. 영자 씨,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전 또 눈물이 났어요.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소중한 존재로 봐주었으니까요. 어르신이 제 어머니라면 정말 좋겠어요. 그날 이후 복순 어르신은 저를 우리 영자라고 부르셨어요. 전 그 호칭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우리가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또 한 번 저를 시험에 들게 했죠. 어느 날 아침 복순 어르신 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급히 들어가 보니 복순 어르신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으셨죠. 전 당황한 채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뇌졸중이십니다.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전 병원을 지켰어요. 복순 어르신에겐 가족이 없으셨거든요. 아들이 있었지만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죠. 영자야, 고마워. 의식을 찾으신 복순 어르신이 힘겹게 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3주 후 복순 어르신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영자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끝내 말씀을 마치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전 그날 마치 친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통곡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영자님이시죠? 저는 법무사 김진수입니다. 오복순 어르신의 유언장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복순 어르신께서 이영자님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예금 2억 원과 소형 아파트 합쳐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셨네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기 어르신이 직접 쓰신 편지도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우리 영자에게 당신을 만나 참 행복했어요. 외로운 노년에 따뜻한 딸이 생긴 것 같았죠.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상하며 살지 마세요. 이 돈으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세요. 내가 떠나도 당신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자, 고마웠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복순 어르신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신 거였어요. 그날 밤, 전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복순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우리 영자야. 상속 소식이 알려지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힘들던 아들이 매일 안부를 묻더군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제가 주말에 가서 뵐게요. 며느리도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어머니, 요즘 좋아하시는 과일 사다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심지어 사돈댁까지 태도가 달라졌죠. 사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전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씁쓸했어요. 돈이 있으니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죠.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본론을 꺼내더군요. 엄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만 있으면 꼭 성공할 수 있어요. 엄마도 나중에 편하게 모실게요. 며느리도 거들었죠. 어머니, 가족끼리 같이 잘 살아야죠.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니도 좋으시잖아요. 그 순간 복순 어르신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사세요.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우리가 남이야. 가족인데.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왜 그동안은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니? 장모님 집 가정부처럼 부렸잖아. 그건 이제 와서 돈 때문에 가족 운운하지 마. 난 이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아들 부부는 환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죠.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상속받은 재산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했습니다. 노후 생활비와 치료비로 쓰고 남은 건 기부할 계획을 세웠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어요. 내가 떠난 후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쓰이도록 말이죠.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가 너무하다고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사돈댁도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돈은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전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지만 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복순 어르신이 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용기였죠. 이제 저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전셋집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복순 어르신이 남겨주신 아파트는 팔아서 안전하게 예치하고 대신 햇살 좋은 2층 전셋집으로 이사했죠. 매일 아침 전 6시에 일어나요. 하지만 이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좋아하는 라벤더 향차를 우려내고 베란다에 앉아 여유롭게 마셔요. 아, 좋다. 혼잣말이 절로 나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복지관 수채화 수업은 제 인생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제법 그림이 나와요. 영자 씨,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 특히 이 하늘색은 너무 아름다워요.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잘하는 게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는 복지관 전시회에 제 그림이 걸렸어요. 봄날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벚꽃 그림이었죠. 전시회 오프닝에 가보니 많은 분들이 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누가 그렸어요? 부끄러워하는 저를 보고 옆에 있던 수채화반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영자 씨가 그렸어요. 대단하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부심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가정부도 아닌 그냥 화가 이영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인데 제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다른 분들께 나누는 거죠. 할머니, 오늘 반찬은 고등어 조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좋네요. 도시락을 받으시며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을 보면 복순 어르신이 떠올라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드리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떠나는 여행도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강원도 속초로 다녀왔죠. 새벽 일찍 일어나 동해 바다의 일출을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이제야 보다니.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이런 아름다움을 볼 여유가 없었던 제 자신이 안쓰러웠죠. 제주도 여행은 특히 잊을 수 없어요.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탔거든요. 이륙하는 순간의 그 떨림, 구름 위를 나는 기분,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처음 타보시나 봐요? 옆자리 젊은이가 물었어요. 네, 67년 만에 처음이에요. 와, 대단하세요. 멋진 도전이네요. 그 말에 뿌듯했어요. 나도 도전할 수 있구나.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죠. 요리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남을 위해서만 요리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요리해요.
오늘은 이탈리안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 혼자 사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 한 잔 곁들여 저녁을 먹죠. 이런 여유가 있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실버 청춘단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을 가져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죠. 영자 씨는 참 대단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시다니. 뭐가 대단해요. 그냥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아들에게서 가끔 연락이 와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더 이상 긴 대화는 하지 않아요. 아들의 인정을 갈구하지도 않고요.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얼마 전에는 명동성당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럽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평생 TV로만 보던 곳들을 실제로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드릴까요? 젊은 봉사자가 물었어요. 그래, 고마워. 이렇게 멋진 곳에 와보다니 꿈만 같구나. 사진 속 제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이영자,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자.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가사도우미가 아닌 그냥 이영자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복순 어르신이 주신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용기와 자유였죠. 어제는 제 그림이 복지관 달력에 실렸어요. 12월을 장식할 겨울 풍경화였죠. 달력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비로소 내가 주인공인 인생.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복순 어르신, 보고 계시죠? 전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